저는 이제 부산에 살고 있는 설익수라고 합니다. 이제 2002년도에 김해 신어산 돛대산 생존자입니다. 중국 사업차 다니는 이제 일을 하게 됐는데 맡은 부서가 이제 관광부서라서 잠시 그때 세컨드 가이드로 해서 관광객을 태우고 이제 중국 북경과 이제 부산을 이제 왕복하는 메인 가이드는 아니고 그쪽에 뭐 다른 호텔 사업이나 여러 가지가 있었기 때문에 세컨드 인솔차 이제 간 거였습니다. 그때 선생님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27이었나 8이었나 27이었던 것 같은데 요즘엔 나이가 2살 줄어들어서 제가 뭐라고 해야 될지. 비행기 타기 전에 에피소드 같은 건 없었습니까? 마지막 돌아오는 해양 비행기 탈 때 그때 이제 원래는 이제 퍼스트 클래스 제일 앞자리에 타야 되는데 제가 가방을 놓고 오른 바람에 이제 저와 같이 동반한 여행객들이 한 30분, 40분이 다 뒷좌석으로 타게 된 그런 에피소드는 있죠. 제가 이제 남 기장님한테도 사진 한 장 드렸는데 제일 뒤에 있는 분이 그분이 전신 화상을 입은 분이세요. 원래는 이제 저 퍼스트에 타기로 했는데 뒤로 가서 매우 불만이 많으셨어요. 그래갖고 이제 그분이 이제 퍼스트로 가면서 자기가 직접 자리를 옮기셨거든요. 그러니까 60이 안 되신 분이기 때문에 나이가 50대 중반이기 때문에 그분은 이제 부닥치고 충격에서 기어서 나오셔서 생존할 수가 있었습니다. 꼭 뒤쪽 좌석이 아니더라도 충격에서 견딘 사람들은 그 생존했다 이 말이죠. 예. 이거 안 그래도 뭐 저희가 처음 보는 사진을 주셨는데 이 사진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실 수 있어요? 사고 난 내려오는 장면인데 제가 머리에 감고 있는 수건, 안에 있는 옷, 위에 상의 다 제 게 아니에요. 다 그 경찰분의 옷, 그 다음에 경찰분의 수건, 그다음 경찰분의 이제 안에 속옷이에요. 옷을 다 벗었거든요. 제가 그 사진을 이제 보여드린 거는 그날 이제 나중에 좀 이야기해드리겠지만 그 사진 안에 좀 숨겨진 내용이 많기 때문에 그 비행기 안에 선생님이 그 탔던 자리는 어딘지 기억하십니까? 제가 제일 끝자리에서 바로 앞자리. 제가 왜 욕을 얻어먹었냐면 저희 여행객 같이 가신 이제 여행분 중에 한 분인데 임산부가 있었는데 제가 가방을 잊어먹는 바람에 뒷자리로 가게 돼서 욕을 엄청 얻어먹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팁 뺏기고 그냥 막 난리가 나서 바꿔달라고. 그게 되나? 예전에 중국 비행기는 좌석 티켓이 없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순서대로 왔는데 그것도 그 전날에 공항에 있는 분하고 이야기를 해서 앞자리에 앉게 돼 있었는데 버스가 가다가 한번 중간에 들러서 가다 보니까 늦게 도착했잖아요. 벌써 다른 분들이 다 앉아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뒷좌석에 앉게 돼서 그분은 생존하셨어요? 그 여자분, 임산부 생존하셨고요. 거기 남편분도 생존하셨고 지금 22년이 지났지만 어제 일처럼 생생합니다. 심지어 제가 사업에 실패를 당하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나 아직도 사고 끝난 다음에 저 눈을 감고 있는 상태에서 지금 살고 있는가 이런 생각까지 해요. 어제 일처럼 생생하다고요. 올 때, 회항을 할 때 앞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안개가 꽉 찼었다고요. 그때는 비가 내리지 않았거든요. 근데 이제 비행기가 내린다. 좌석 벨트를 매라 하면서부터 이제 한번 크게 이렇게 비행기가 내렸다고. 놀이기구 타면 확 중심이 탁 빠지게 한 2번 했다고요. 그 다음에 이제 회항하는 느낌이 들었어요. 다행히 이제 그때 안전벨트를 다 맸기 때문에 그 기장이 그래도 방송을 한 거죠. 맸기 때문에 이제 그래도 생존하신 분들이 많지 않았나. 그래도 기장은 자기가 볼 때 신은산 돛대산이 주차장으로 보였나 봐요. 그래서 이제 내려야 되니까 안전벨트를 매세요. 그래서 좀 그나마 조금 사셨던 것 같습니다. 그때 그 방송은 한글로는 안 나왔다고 하던데. 한글로는 안 나오고 대신에 그게 랜더사, 여행사마다 각 담당자들이 저도 마찬가지고 시펠트 해라. 그거 한국말 안 나와도 시펠트라는 영어는 다 알잖아요. 그러니까 다 매라 해서 나이 드신 분도 그 이제 벨트 하시고 다 했습니다. 몇 번 이렇게 출렁임을 느끼셨나요? 크게 출렁이고 뭐 별일 있겠어 싶었는데 그 다음부터 이제 공포가 시작됐지. 그 다음부터 한 몇 분 정도는 더 돌았던 것 같아요. 회항을 했던 것 같아요. 하면서 이제 하다가 갑자기 앞부분에서 쾅 하고 소리가 나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비행기가 이렇게 해서 거의 한 30도 밑으로 저기 제일 앞쪽에 있는 사람 머리가 보일 정도로 이렇게 기울어지더라고요. 여자들 아카론 비명 소리가 아 하면서 앞부분, 두 번째 부분, 우리 부분 불이 팍팍 꺼지고 바닥에 난 그게 뭐 불을 끄신 줄 알았는데 나중에 이제 비행 관계자분들이 그거 이제 그게 유도등이라더라고요. 불이 막 지나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제 옆자리에 몸무게 한 120kg 정도 되는 이제 같이 돈 맡기기 계셨는데 숭숭숭숭숭숭 소리가 나는데 사람이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뭐가 팍팍팍 치더라고. 그러니까 이제 밀리면서
아마 나무가 쳐간 것 같아요. 제가 이제 뒷좌석에 중간 정도 있었는데 제 우측으로 다 없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추락하고 나서는 기분이 어떠셨어요? 엎어져 있는데 이렇게 빛이 싹 들어오더라고. 그래서 파란 빛이 들어와. 구멍에 얕은 구멍에 바다에 떨어졌구나. 물 들어오면 이제 죽겠네 싶었죠. 근데 왜냐면 빗방울도 살살살 들어오니까 물 같은 느낌 들으니까 물 들어오면 죽겠네 싶었는데 물이 아니더라고. 공기가 좀 차갑더라고. 그때 오전 정도였으니까 그게 눌러져 있었어요. 틈이 이렇게 불빛 같은 게 보이고 사람 기어 나가야 돼요. 사람 손을 넣는 게 아니라 이렇게 기어 나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기어 나가니까 여기 얼굴을 다 비운 거예요. 그때 지금도 상처가 남아있죠. 얼굴을 다 비웠어요. 다 군대 갔다 오시지만 저는 이제 상군사령부에서 유류계를 했는데 그게 제도인 걸 알았거든요. 보통 항공기 사고가 추락하자마자 바로 폭발을 합니다. 비행기 폭발, 저는 이제 기름에 대해서 조금 많이 알았기 때문에 기름에서 싹 지나가더라고, 항공유 냄새가. 그 다음에 이제 불꽃이 일어나는데 내 나오니까 이제 머리에 불 붙어 있는 사람도 몇 명 있고, 근데 이제 폭발 직전이었어요. 충돌해서 뭐 잠시 정신을 잃었는지 안 잃었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정신 안 잃었다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막 기어 나와서 보니까 벌써 미리 튕겨져 나온 사람들, 뭐 머리에 붙어 있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근데 이게 비행기가 터질 것 같은 거예요. 안개가 완전히 차 있는 상태야. 이게 내가 비행기 어느 부분에 있는지도 몰라. 예, 그때 영상을 찾아보시면 그 비행기 사고 나고 2, 3일 후에 갔는데도 안개가 꽉 차 있거든요. 그날 안개가 너무 심했어. 아예 안 보이고 기름에 싹 스치더라고. 와, 이거 도망가야 된다. 일단 도망갔지. 내려가니까 묘가 있더라고. 그래서 내가 거기 딱 있다가 가만히 보니까 내가 가이드잖아. 올라가자. 막 올라갔더만 뭐 한 번 이제 나오려고 손이 잡아당겨갖고 얻기 전에 사람들 비행기를 돌면서 이제 비행기 터진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젊은 사람들도 나이 드신 분들이 이제 팍팍 퍼질러갖고 누워 있는 거죠. 뺨 때려갖고 이제 일으키고 세워갖고 이 터지면 다 죽습니다. 그래갖고 그 묘로 데리고 와서 이제 둡니다, 산속에. 그렇게 뭐 구조할 정신이 있으셨나요? 그때는 제가 직업이 그래도 가이드니까 그건 내가 해야 된다는 생각을 했고, 뭐 전무니까, 그리고 이 폭파의 위험성을 잘 알거든요. 그 기자님이 기록을 찾아보시면 알겠지만 4월 15일 날부터 시작된 강수가 제가 알기로는 2010년 전까지 부산에서 제일 많이 온 강수 날이에요. 그 비가 오면서도 3일 동안 불이 꺼지지 않았습니다. 제또 한번 붙으면 안 꺼지거든요. 그러니까 빨리 사람들을 데리고 나오는 게 중요했고, 어떤 분은 못 나오셔서 업어서 데리고 왔고, 다시 올라가려고 하니까 누가 손을 탁 잡더라고요. 올라가면 안 된다고.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는 이제 거기 있는 임산부나 다른 분들 다 모아갖고 그 묘에다가 머리에 구멍 난 사람은 내가 담배 은박지로 막아주고, 그 다음에 다리에 피난 사람은 혁대패서 묶어주고, 그러니까 바지가 없어. 바지 벗고. 피난 사람은 옷 벗어서 주고, 또 임산부는 내 잠바 벗어서 입혀주고, 그래서 뻘거벗게 된 거예요. 왜 그러냐면 엄청 추운데, 날씨가 서늘한데, 안개는 꽉 차 있고, 비는 내리는데, 사람이 한두 시간 정도 되면 사람들이 이제 그때부터 공포에 시달리거든. 무섭단 말이죠. 저는 정신없이 거기에 있는 같이 갔던 이제 동반자들을 찾았고, 그분들 대부분 이제 거의 한 몇몇 빼고는 다 모시고 왔고, 그 다음에 그게 뭐 우리 여행사 관계자도 분도 있어. 그분 아예 업어왔고, 그냥 와서 이제 눕혀놓고 딱 노니까 한 번 더 갔다 올라 했는데, 그때 안 가고 좀 일단 부상자들 좀 보고 있으니까 비행기가 터졌어요. 2번 폭발이 났거든요. 엄청나게 뭐 대재앙적인 폭발이 나는 게 아니라 비행기 속 안에 터지는 폭발 났다고요. 그 전에는 사람들이 소리가 들렸어요. 비행기에서. 폭발 나고 난 다음에는 소리가 안 들렸어요. 제가 비행기를 한 2-3바퀴를 돌았어요. 꼬리부터 엔진부터 머리까지 누워있는 사람은 내가 신경 안 쓰고 계속 돌았어요. 돌다가 기장도 만났어요. 기장 살아서 가는데 내가 어디 가냐 물어보니까 하고 가더라고. 내가 그때 기장 잡아야 된다 생각을 못했어. 아무튼 막 돌고, 그 다음에 보니까 그때 나머지 항공사 여직원들하고 승무원들도 한 2명 놔둬놓고, 그래서 계속 사람들 모아서 그쪽으로 보냈죠. 왜냐하면 한 군데 모아놔야지 이 극심한 안개 속에 비까지 맞으면 저체온증으로 죽어요. 사람들이 여기 위치를 모르니까 어떤 사람은 일본 일을 하고, 어떤 사람은 대만, 회항하다 대만에 떨어졌다 하고, 어떤 사람은 어디 뭐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뭐 그래서 이제 전화가 안 터지거든. 그때 아무도 전화가 안 터졌다고. 한 분이 이제 전화가 터지는데 그걸 뺏어서 제가 이제 119에다가 신고를 했어요. 그 신고 목소리가 녹음이 돼 있는 게 그날 저녁 9시 뉴스에 나왔어요. 내가 욕하는 게 막 삐삐삐. 왜냐면 사람 이름 성명을 계속 물어요.
10번이나 대답하니까 사람이 돌아버리죠. 그게 한 전화 연결 때까지 한 서너 시간 흐른 것 같아. 떨어진 사람이 또 전화하니까 안 믿지. 일단은 이제 비행기를 다 돌고 그 다음에 위치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렇게 그 산능성이를 타고 돌아다니까 잘 보이게 돌아다니까 이제 불안산 청년회라고 이제 플랜카드 걸려져 있길래 쓰레기를 줍시다. 그래서 제가 전화를 해갖고 불암산이다. 무슨 소리냐? 불암산 서울 근처 어디에 있느냐? 그러니까 그게 내 보니까 김해에 불암동이 있는데 그게 신의산이라고 그분들이 그래 이야기 안 하고 자기 뒷산을 그냥 자기 불암동에 있으니까 불암산이라 부르더라고요. 그래서 불암산이라면 아주 치면 저기 서울 어디 쪽에 나와요? 사람들을 모으셨는데 왜 이렇게 비행기 사고가 나면은 사람들이 여기저기 흩어져서 막 쓰러져 있고 그렇나요? 다 죽어 있고 막. 죽은 사람들은 못 나왔어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충격이 왔을 때 정신이 바짝 깬 사람들은 살았고, 왜냐하면 4월이라서 나무가 물을 충분히 먹었기 때문에 미끄러지면서 충격을 어느 정도 흡수했단 말이에요. 그 충격에서 빨리 일찍 일어난 사람은 왜 아까 전에 그 뒤에 맨 마지막에 있는 세 번째 분이 화상을 전신 입었는데 그분이 제일 탔던 곳이 퍼스트 클래스. 그러니까 기어 나올 수 있는 체력이 있는 사람들. 충격이 그때 시속 한 450km 정도 되니까, 그러니까 속도가 줄여서 그 정도 속도니까 원래 비행기 900km잖아요. 450 왔으니까 뭐 그 정도 충격을 빨리 깨고 일어나는 사람들은 살았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이제 죽었다고 제 생각에는 그래 생각이 듭니다. 생존자들이 이제 전화가 되는 사람들이 다 119에 전화해서 결국엔 구조대가 들어왔는데, 구조대 특파원 구조를 하는 게 이제 자일 하나 메고 일단 선발대가 오시더라고. 한 분이, 그분이 그 산을 다 뒤지는데 위치를 못 찾잖아요. 엄청 큰 산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사람한테 말을 하니까 그 사람이 메아리로 대답을 하더라고. 그 서로 만나갖고 데리고 와서 그 사람한테 지금 내가 모아놓은 사람이 20몇 명이고 다리를 누가 다쳤고 뭘 했고 화상 환자가 있고 빨리 그걸 해라. 그래 말을 했는데 화상 조치는 안 하고 와서 화상 환자는 나중에 돌아가셨고. 그러니까 이제 무지하니까 너무 급하니까 아무튼 이제 소방관 선발대 데리고 와서 이제 위치 보고 이제 데리고 갔죠. 그 선발대가 간 다음에 오면서 한 시간 정도 되니까 이제 사람들이 이제 올라오기 시작했고, 그 다음에 왕창 올라오기 시작한 거는 한두 시간 정도. 그래서 보통 이제 병원에 가니까 저녁 때쯤이었던 것 같습니다. 힘을 다 썼어요. 내려올 때는 힘이 안 들어가더라고. 그래서 이제 산이 너무 미끄러우니까 막 미끄러지더라고. 그래서 이제 그 옆에 이제 젊은 친구들이 부축도 해주고, 그래서 이제 앰뷸런스 타고 갔죠. 요런 막 옛날 이야기를 하면은 되게 좀 안 좋지 않습니까? 이제 다 잊었습니다. 그 이 사고보다 그 뒤에가 10몇 년 동안 소송도 해야 됐고, 사람들끼리 싸워야 됐고, 마음의 상처도 입어야 되고 하는데 그거마저도 다 잊었습니다. 당연히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기자님, 죽는 것보다 더 무서운 게 뭔지 아세요? 죽을 것 같은 거예요. 잠 못 자는 것보다 더 무서운 게 뭔지 아세요? 잠 못 잘 것 같은 거예요. 그 공포를 안 느껴본 사람은, 그게 보통 이제 유명한 연예인분들 보면 뭐 공포증에 걸려갖고, 그 사람들이 그러잖아. 덩치 멀쩡하고 사지 멀쩡하고 다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왜 못하냐고. 그걸 안 당해봤어. 그런 게 그거를 탁 떨쳐내기까지가 엄청 힘들다고. 근데 그걸 떨쳐내려고 하는 것 자체도 부질없는 거라. 자기가 어떤 일에 최선을 다하고 집중하고 벌리고, 그래서 하는 사람마다 다 망했어요. 망할 때마다 더 집중도가 생겨서. 그래갖고 좀 좋은 일 좀 해보려고 장애 사업도 하고 뭐 별거 다 해봤는데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빚이 계속 쌓이고 하면서 더 집중력이 생기고 더 그걸 이겨낼 수가 있겠더라고요. 그럼 약간 일로 이겨내신 거예요? 예, 일. 제가 볼 때는 일이죠. 일. 그 다음에 자기가 하고 싶은 일에 포커스를 맞춰서 하는 거. 그게 뭐 취미가 됐든 일이 됐든 집중할 수 있는 거. 그게 가장 큰 게 아닐까. 약간 트라우마를 조금 겪으신 거. 저는 한 10년 넘게 그랬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거의 보상을 못 받았거든요. 빚만 쌓였어요. 그래서 제가 왜 합의를 보고 끝냈냐면, 원래 보험회사하고도 합의 본 게 아니에요. 근데 참 안타까운 게 보험회사하고 합의를 봐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근데 이제 중국 정부에서는 자기들이 보험을 갖다가 처리하게 되면 중국에 있는 비행기에 다 보험이 올라버리니까, 그래 되면 그 비행기 한 몇백 대 산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냥 중국 정부에 그냥 좀 받고 하니까, 그 돈 받고 나니까 빚이 더 생겼어. 그 이야기도 다 지난 일이니까 웃으면서 하는 건데, 그러니까 더 집중하고 일에 집중하고. 트라우마 겪으실 때 뭐 그러면 정신과도 가고. 정신과 갔던 것 같아요. 원래는 안 가려고 그랬어요. 좀 멀쩡한데 제가 체력적으로 좀 자신이 있고 그랬는데
그런데 이게 한번 흔들리니까 붙잡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안 그래도 한 번씩 나가면 너무 힘들면 현대의학의 도움을 좀 필요하다. 진짜 잠이 안 온다? 그러면 술도 좋다. 진짜로. 술 먹고 자라. 그 다음에 정 안 되면 약 먹고 자라. 사람은 숙면을 취해야지 자지 않느냐.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려요. 일단은 그 순간을 모면하고 그 다음에 자기 멘탈을 계속 다져나가는 것이 가장 이제 도움이 된다. 직장 잃고 가족은 애들은 볼록볼록 튀어나오고 그러니까 뭐 어떻게 할 수 없는 근데도 돈은 계속 필요한데 지금 생활 리듬은 다 깨져 있고 도전하기 힘들고 그런 상황에서 막일도 쉽지 않은 그때 자녀분들이 계셨습니까? 예, 제 딸이 있었어요. 몇 살이었어요? 지금 그때 1살이죠. 애기 태어났어요. 내 떨어지고 비행기 떨어지고 한 6개월 정도 실고 있다가 떨어졌어요. 애기가 태어났죠. 그 사고를 잊는데 그래도 20년 걸리신 거 아닙니까? 그 11년 나는 뭐 한 10몇 년 걸렸다 생각해요. 왜냐면 그냥 합의를 그냥 해버리고 잊어야겠다. 이게 돈을 받고 안 받고가 아니라 이제 이 사람들과의 관계를 끊어야겠다. 절단을 해야겠다. 그래 내가 내 발을 좀 풀고 나갈 수 있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좀 체력적으로 좀 더 괜찮았으면 좀 더 했을 텐데 저 말고는 뛰어다니는 사람이 없더라고요. 그때 나하고 나이 비슷한 사람도 한 분 있었는데 이게 일하지를 않아. 누워서 도와줄 생각도 안 하고. 그러니까 좀 체력적으로 좋았으면 좀 안에 있는 사람도 데리고 왔을 텐데 근데 좀 시각적으로 촉박했어요. 그렇죠. 우리 이제 대형 사고라는 게 안 나면 좋겠지만 또 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이런 또 국제 사고 같은 경우는 국가 간의 이익이 상출할 수밖에 없고 이제는 뭐 대형 사고가 나고 그러면 국가가 조금 그래도 개인을 먼저 좀 챙겨주고 하던데 1도 없죠. 왜냐하면 이런 큰 사고 당하면 직장이 없어지고 힘들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사망자보다 우리 부상자들이 더 힘들어요. 왜냐하면 먹고 살아야 되잖아. 그리고 뭐 비행기 떨어졌네 그러면 이제 돈 많이 받겠네. 그 일이 안 돼. 취업도 힘들고 실질적으로 요즘에 뭐 대형 사고 나으신 분들 많잖아요. 천안함도 계시고 아니면 저 세월호도 있고 뭐 다양하게 있는데 돌아가신 분에 포커스 맞추는데 생존자들은 그 틀을 가지고 평생 살아야 된다. 잘못한 거 없는데 내가 잘못한 것도 없는데 생존했다는 이유로 내가 아프다는 말을 못해. 왜냐? 나 아파요 그러면 야 나 내 자식 죽었거든? 이렇게 나온단 말이야. 나 아픈데요? 나 지금 아파서 몸이 마비가 왔어요. 그러면 야 내 자식은 죽었어. 근데 무슨 말 할 건데? 말을 못하는 거야. 제가 사고가 난 다음에 그날 이제 돌아가신 분들 천도하려고 제가 천도제를 했는데 그냥 쓰러졌어요. 그 몸에 마비가 와서 그런 거 별거 아니라 생각했는데 5년 10년 지나니까 새끼손가락 1개, 새끼손가락 2개, 발가락 1개, 발가락 2개 그 다음에는 한 15년 정도 지나니까 다리를 끌게 되는 거예요. 이거 후유증이죠. 몸에 마비가 오는데 내가 뭐 루게릭병 걸린 것도 아니고 이걸 입증하래. 머리를 열어서. 그래서 제가 머리를 열어서 은 입증을 하겠습니까? 야, 됐습니다. 내가 알아서 열심히 운동해서 그냥 술, 담배 다 끊고 좋은 영양제 먹으면고 저녁에 운동하면서 이렇게 그게 나섰어요. 그래요. 안 그래도 제 질문지에도 있듯이 요번에 이제 신공항 만들어졌지 않습니까? 사실은 50년대 그 임시공항으로 쓰던 그 좁은 곳을 국제공항으로 쓰기에는 좀 너무 좁고 우리나라 김해공항에 파일럿들이 비행기 댈 때 그때마다 뭐 수당 더 받는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쪽에 부산은 저도 이제 부산 너무 사랑하고 좋아하는데 밤마다 이렇게 제가 도시 워킹을 하면서 예쁜 사진을 다 찍거든요. 부산 너무 아름답고 행복한 도시인데 진짜 물류의 중심이 되고 그다음에 항만 물류까지 요즘에는 개인 그 B2C 물량이 엄청 늘기 때문에 그 항만, 해상, 항공 물류가 딱 만나는 이 물류의 중심이 되는 그다음 아주 큰 공항이 있으면 정말 크게 되거든요. 솔직히 사고라는 건 안 일어날 수는 없거든요. 근데 일어나더라도 최소한의 피해가 일어날 수 있게끔 준비된 공항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고 앞으로 이제 해수면이 계속 높아지기 때문에 얼마 전에 보니까 육지를 이용해서 이제 공항을 만든다 들었는데 참 다행인 게 육지를 이용하면 이제 높아질 거 아닙니까? 이제 높이가 앞으로 점차 올라가는 해수면에 맞게끔 안전한 공항이 돼서 세계 물류의 중심지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희생을 많이 당했다고 기억하다기보다는 아직까지는 제가 무슨 말을 못 하겠고 사고는 났는데 제대로 마무리가 안 된
어떤 기억이 아니라 그냥 여기에서 이제 김해공항에 근처에서 비행기 사고가 났다. 그 정도만 기억해 줬으면 그러니까 아직도 저는 다 이해돼요. 이제 뭐 정부도 그 모든 당사자들 다 이해가 되는데 한 큰 사고의 피해자들이 뭐 살았든 죽었든 그 가족이든 모든 게 매뉴얼이 없다 보니까 그런 매뉴얼을 만들 생각도 안 하고 사건은 발생됐지만 부산말로 마무리가 안 된 일본말 섞어서 오사마리가 안 된 마무리가 안 된 그런 일이다. 좀 슬픈 난 개인적으로 슬퍼서 한 번도 안 올라갔어요. 그 신화산에. 비행기에 돌아가신 분 중에 육을 하나 건지지 못했어요. 3일 동안 불을 태웠으니까 잔에 모아서 그냥 n분의 1을 했어. 원래 생활로 돌아갈 수 있도록 국가가 보조를 해줘야 되는데 아니 보조가 아니라 그냥 보험사에서 돈 받으면 되잖아요. 그죠? 돈을 받을 수가 없으니까 참 그게 안타깝다. 돈이 사람들이 그래요. 생존했는데 뭐 돈이 뭐 중요하냐. 그거 맞아요. 살아있는 게 더 나아요. 그래야 열심히 일을 해서 가족들도 봉양하고 하죠. 그런데 그렇게 5년 10년 동안 단절된 사람이 또 나오려면 그만큼 또 힘든 과정을 시작해야 된다고. 그래서 이제 돈을 이야기 안 할 수가 없잖아요. 살아가면. 네, 그런 부분에서 이제 사회 생존자들을 발돋움을 할 수가 있었는데 그걸 못 하니까 그게 조금 아쉬웠던 것 같습니다. 근데 뭐 저야 뭐 사업도 하고 실패도 하면서 또다시 도전하고 그런 사람이거든요. 하지만 저 말고 다른 분들은 50대, 40대에 당한 사람들은 어떻게 지낼까? 아마 조금 힘든 생활을 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젊었으니까 막말로. 그러니까 운이 엄청 좋은 사람, 저는 엄청 운이 좋은 사람이라 생각하거든요. 제 스스로가 운이 엄청 좋은 사람이에요. 결혼 잘했고 애기도 잘 낳고 잘 생존했고 근데 다만 이제 노력을 못해서 사업에 조금 미끄러지고 힘들었을 뿐이지 운은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저 같은 사람들 만나야 돼요. 운 좋은 사람들. 돈 못 받아도 운이 좋은 사람이고 예. 나머지는 다 자기 선택인 거예요. 1억의 연봉을 준다 해도 안 가면 되는 것이고 내가 내 인생을 어떻게 살 것인가는 자기 스스로 그리는 거지. 괴롭고 힘들면서 제가 얻는 거는 가족에 대한 소중함도 없고 진짜 이 어려움을 겪으면서 다시 이겨낼 수 있는 역경의 힘도 배웠고 여러 가지로 아직도 많이 배우고 경험하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도 또 새로운 도전을 준비하려고 또 준비 중이고.